상식의 철학. 음양조화, 안쪽, 양 바깥쪽 자리잡음. 음양조화는 삶의 기본이고, 그래서 음은 안쪽, 양은 바깥쪽 자리잡음은 매우 중요하다. 음이 안쪽을 자리잡고 양이 바깥쪽 자리잡음의 형상의 로 사는 자는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음인데 바깥쪽에 자리 잡고 양인데 안쪽에 자리 잡은 형상은 자리를 못 잡은 형국으로 살 수가 없다. 주역의 후천팔계에서 팔계는 이런 모습이다. 이계, 곤계, 택계, 건계, 감계, 간계, 진계, 손계다. 사실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거다. 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계와 감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추천팔계란 괴를 그려놨으니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계는 가운데가 음이 있고 양쪽에 양이 있는 형국이고, 다시 말하면 안쪽이 음계고 바깥쪽이 양 두 개가 받치고 있는 음양조화의 전형적인 음양조화의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곤계는 음만 6개 쭉 있죠. 음만 3줄로 쫙 있는데 이곳은 양이 없습니다. 음이 없는 양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음양의 조화에서 양이 없으니까 음양의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또 택계는 양이 두 개 받치고 음이 위에 하나 있는데 음을 위에다 올려놨고 양을 2개 받친 형국인데요. 어차피 여기서 음이 양 2개가 일단 바깥쪽 안쪽이 양이 2개 자리 잡고 밖에 또 음이 형국이 있으니까 이 또한 이 택계도 음양의 조화에서는 잘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건계는 양만 3개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음이 없으니까 뭐죠? 이 또한 그 음양의 조화가 아니죠.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음과 양이 한테 있고 여기는 음만 있고 양만 있네요. 이 감계는 가장 그 음양의 조화를 아예 지키지 않는 것인데 안쪽에 양이 자리 잡고 있고 바깥쪽 음이 자리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잘 못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간계는 음이 2개고 양이 하나잖아요. 하늘 쪽에 양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밑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거든요. 이 세 줄에서 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늘, 인간, 땅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과 인간과 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간계 같은 경우는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산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산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순서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간계는 우리가 이렇게 제일 위에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밖에 양이 있는 거는 자리 잘 잡았는데 안쪽 자리 잡으면 또 음이 있으니까 자리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진계도 마찬가지. 진계는 제일 바깥쪽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 음이 있으니까 자리 잡고, 이거는 손계는 이렇게 바깥쪽 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각 계마다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좀 알고 싶어 하니까, 곤계는 땅이죠. 음으로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택계는 연못인데요.
양이 두 개 갖추고 위에가 음이 있는 연못이고, 건깨는 양만 세 개만 있는 건깨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 공깨는 음 하나 양 둘에, 양 하나 음 둘이 있네. 이거는 감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산이에요. 이거 물이고, 감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위에가 이제 양깨고, 그 다음에 음깨 두 개 산, 감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역한 쪽에 우리나라를 감방이라고 그래요. 감방 쪽에 위치한다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는 다시 말하면 막내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좀 재밌는데, 이건 딸이잖아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에요. 막내딸이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장남, 중남, 차남, 막내 이렇게 막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감방에서의 우리는 그 막내죠. 우리는 막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께에서 제일 먼저가 장남이죠. 이게 장남이 그리고 두 음을 갖고 있죠. 이게 벼락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그 위에 바깥쪽에 이렇게 잡고 있죠. 또 바깥쪽이 음이지만 어쨌든 양 둘과 음 하나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거든요. 음인데, 그럼 양으로 살아야 되고, 여로 살아야 되는데, 즉, 그 음양에 좋아하는 것은, 양과 음의 또 음과 양의 조화로운 거죠, 조화. 이건 하모니거죠, 하모니.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게 조화로울까요? 이게,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 또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다. 무엇이 자연스러울까요? 우리가 일상에 이제 그 음양의 조화로 살아가잖아요. 음양의 조화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음과 양이 만나잖아요. 음과 양이 만나는데 음과 양이 만났는데 이건 뭐 결혼이라고 합시다. 결혼하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인데, 뭐, 사회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음인 여자가 밥을 해줘, 밥. 누가 밥을 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 양은, 보편적으로 일하러 나가죠. 일하러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상은 음도 일하러 나가죠. 일하러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남녀 평등이라는 게 나온 거죠.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한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음양의 조화는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 비율에서 음양의 조화는 이제 채택이 안 되고 양과 음양의 남녀 평등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남녀 평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양의 조화는 채택이 안 되고 남녀 평등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양의 조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남녀 평등은 뭐죠? 남자도 직장에 가고 여자도 직장에 간 뭔가 부자연적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이
양의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일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음은, 본질적 음은 음자리를 비우고, 양자리에서 일하는 거, 양자리에서 일하는 거죠. 남녀평등에서 문제는, 남녀평등의 문제는, 남녀평등. 지금 채택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문제는, 즉, 음자리, 여자, 남자리, 양자리, 남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쪽 자리도 지켜야 되고, 이쪽 자리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원래 자리는 바깥쪽이니까, 남자 자리는 뭐 지킨다 치고, 근데 여자도, 음도, 일하러 나가니까 바깥쪽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깥쪽.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음자리가 빈 게 돼요. 비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평등이라는 이 말은, 음은 안 하고, 그 남자로서 평등을 의미하거든요. 양으로 평등이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결국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느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음양의 조화는, 음자리는 지키기 싫고, 또 양자리만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음자리에 있는 이 음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인간의 사이에서인데, 인간 사이에서 거부하는 거죠. 음자리 지키는 거 거부하는데.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이건 철학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음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양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그 입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음이 안쪽이고 양이 바깥쪽인 거 여기잖아요. 음이 안쪽이고, 이게 양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단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지금, 이거 쓰기 더 힘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쪽이고, 이건 바깥쪽이잖아요. 지금 바깥쪽에 양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양이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양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요? 살 수 있는 거잖아. 생이잖아요, 생. 음은 음자리를 지키고, 양은 양자를 지켜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 깨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재밌어요. 이거는 겨울이에요, 겨울. 이거는 봄이에요. 이거는 여름이에요. 이거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입계에서 택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점점 변화돼 이렇게 변화된 거죠. 이러면서 에너지 흐름이죠. 이 주요 9,800개는 에너지 흐름이에요. 에너지 흐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음양의 조화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것이 이거거든요. 음양의 조화. 즉 이 깨는 음양의 조화의 깨예요. 이거는 전통적 음양의 부조화예요. 음양의 부조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에너지 뭐죠? 이거는 음은 안쪽에 자리 잡고 두 양은 바깥쪽 자리 잡았으니까 음이 강한 두 양을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되고 그리고 음이 안쪽에 충분하게 해주고 바깥에 다 지켜주고 하니까 이게 뭐냐 삶의 에너지가 무한대요. 다음에는 이제 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깨는 가운데가 이 양이 있고
바깥에가 음이에요. 그러면 안쪽에는 뭐였어요? 원래가 음이었어야 돼. 음이어야 되고 바깥쪽에 양이 잡아야 돼. 양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관계는 뭐예요? 에너지가 제로예요. 제로. 에너지가 제로. 즉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세계에서도 그래요. 현상세계 결혼해서 살 때 음양의 조화를 지켜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그게 이 기쁨, 이 에너지라는 거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즉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 슬프다고요. 슬픔. 그리고 이거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밖에 우리가 음은 뭐를 담당했냐? 음은 땅, 보이는 걸 담당한 거예요. 양은 하늘, 보이지 않는 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은 이게 신이에요, 신. 땅은 신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신.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이 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신이 안쪽에 있잖아요. 지키려면 밖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양이 음으로 지킴을 받고 있잖아요. 밖의 음은, 사실 밖에 쪽에서 밖의 음은 음양에 대해서 힘이 제로예요. 힘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서 양과 음의 싸움은 꽝이에요. 되지 않아요. 양만 있어. 즉, 역싸움이죠. 즉, 여기서 이계에서 밖에 이 두 양과 감계에서 두 음과 싸움은 이건 필패예요. 패. 이건 로스, 이건 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음양의 조화를 지키고 산 사람은 살고 음양의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요. 100% 그래요. 이 가정생활에서 뭐가 잘났다고 남녀평등이라고 해가지고 까쭉대다가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양이 잘났든 못났든 그게 아니라 음양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음은 음의 영역을 지키고 양의 양의 영역을 지켜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음자리, 양자리 이쪽을 지켜야 된다고요. 양은 양을 지키고 근데 이쪽을 안 지켜버리면 뭐가 되냐면 안쪽이 텅 비어버려요. 안쪽이 텅 비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다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져요. 다 이혼하고 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면 음의 역할을 해줘야지 양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의 역할에서 음양이 조합 깨지고 양만 둘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안쪽은 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음의 안쪽을 지키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짝은 이혼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음이 밖에서 똑똑해도 양과 싸우면 져요. 그런데 음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같이 돈을 버는다고. 그 하나, 음과 양의 원리 중에서 그거는 n분의 1이거든요. 음 역할은 애도 낳고, 그 다음에 남편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깨끗이 하고, 사일런스 클리닝,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음자리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역할인데 해줘야 돼요. 그래야가 가정이 늘 조용하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가장 피해자는 음이에요. 가장 죄인은 음이라고. 음이 자기 자리를 못 지켰으니까요. 지금 이런 논리는 어디 세상에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방금 음이 제자리 안 지킨 건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싸울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현명해야 돼요. 내가 음이 이 세상에 살기가 쉬워요? 음은 음지잖아요. 양은 양지고 소나무는 태양비에 쌓아가고
그리고 이게 모스, 이렇게 이끼는 물과 그리고 그 어떤 음자리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음자리에 있는 그 이끼가 소나무처럼 살아나가면 말라 죽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음은 안쪽, 양은 바깥쪽 잘 지켜 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